학교의 방향, 키를 잡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성희 교장선생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도 김해공공무지개 고등학교가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 신입생을 받았고 올해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로드스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고 대안학교에서 쭉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이 대안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활동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요? 글쎄요. 처음 대안학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제 확산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요. 산청에 있는 간대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이 학교를 시작할 때 확산성의 의미를 뒀고 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초창기 교육 운동을 했던 대안 운동을 했던 학교들은 아마 폐교가 금방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뭐 집 근처에 자기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긴다면 굳이 뭐 산골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해서 10년 내에 학교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 20년이 넘어버렸네요. 아직도 이제 그런 일반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여기에서 아이들과 같이 만나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규정 지어진 상태로 해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아이들과의 갈등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바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의 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학교에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는 여기 지금 단적으로 보여지는 교무실 분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같이 살아가는 동료로서 살아가는 모습들로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선생님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상의하고 같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서로 나누는 어떤 문화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 편, 어떤 선생님은 뭐 우리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걱정의 지점이 다를 뿐이라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뢰성 같은 것들이 깔리는 거고 그 신뢰성 위에서 모든 교육 과정이 같이 운영되는 것이니까 저는 일반 학교에서도 확산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교사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위, 책임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면 그런 만큼 아이들이 어깨에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종착역이 결국 입시제도로 기결이 됩니다. 입시제도 앞에서 모든 게 일단 무기력해지는 현상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조차 자녀분을 입시제도에 줄을 세우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도 지금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대학을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국무지개 고등학교 같은 다양한 학교들이 많아져서 일반 학교와 서로 상생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각종 학교,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의 지원이나 관심 이건 어떻다고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 성장 과정이나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규정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공교육에서 힘들어진 아이들을 보완해주는 기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대안교육은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험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이쪽 학교에서 힘든 친구들이 가는 공간으로서 인지해버리는 순간 여기 오는 아이들이 낙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불식시키고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여기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온 공간으로서 자꾸 아이들에게 자기 마음 스스로가 선택된 공간으로서 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좀 교육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죠. 각자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꾸란 말은 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교육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여기 엊그제 교육과정 가지고 스님들 워크숍을 하는 이 평가 관련해서도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각 교과별로 그냥 그 당신이 수업을 한 거 가지고 그 평가만 할 건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제안하신 게 공동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을 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해보자. 공동으로 하는 방법은 그래서 제시한 게 연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 배워진 것 그리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각자 그것을 깨달아지는 지점이 다른데 사람 어른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완성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인 지점은 다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한 학기 동안 그것들을 받아들이는지를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연극으로 해서 한 학기 수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도 그래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지만 시도해보는 거죠. 시도해보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이 있을 거다. 선생님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상상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재밌어지면 아이들도 또 재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계속해서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향이 생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대한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립대안학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공립대안학교의 단점은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바뀌고 나면 어떤 형태가 펼쳐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에는 대안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대안학교 많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금곡무지개 고등학교도 4년 후, 5년 후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체가 돼야 될 타이밍이 오면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어려움에 또 부딪힐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미. 교장선생님도 이곳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민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대안학교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년 후, 8년 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그 또한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또 고민하실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정말 재미있게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누적됐을 때 그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이 문화를 접하고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 생각의 틀을 좀 이렇게 넓혀주시는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지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새로운 생각들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우려하시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안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깊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학교 배정돼서 오시는 바람에 좀 되게 아이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삐걱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연차가 좀 쌓이고 하면 그런 스님들도 좀 품어내고 그리고 또 새롭게 그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다져주고 저는 누구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장의 지점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당장 아이들한테는 손해죠. 당장 1년이 아쉬우니까 아이들은 분명히 3년 내에 졸업을 해버려야 되니까. 근데 길게 더 생각하면 그런 스님들을 받아주고 그 스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스님들이 그 이후에 후배들에게는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완벽한 것들을 아이들이 제공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완벽하지 못하다면 그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아이들과 같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을 때 아이들도 품어내 주거든요. 아, 선생님들이 어느 부분에 힘들어하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이 학교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해 금곡 무지개 고등학교는 저희 채널 그 애청자님들도 궁금하다고 좀 한번 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저도 궁금해서 오늘 왔는데요. 긴 시간 선생님들 만나보고 또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고 학교도 둘러보고 하니까 제가 사실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너무 모르니까. 또 일기 때의 고통을 저도 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막상 와서 경험해보니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국무지개 고등학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이 학교를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 동국무지개 고등학교를 진학을 고민하시고 또 관심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시각으로서 우리 금곡무지개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국어하고 역사만 이제 50%만 이렇게 기본 단위수의 50%만 해주면 나머지 교과는 모든 것이 대한교과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장점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미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셔가지고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틀이 대학의 입시를 좀 벗어나서 시각을 가져주신다면 굉장히 학생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또 건강한 20대를 보낼 수 있는 청년으로 길러내서 졸업시킬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한테 이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라 고향집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은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보시고 또 재미있게 우리 아이가 3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학년 하나급이고요. 15명 뽑습니다. 15명.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만 올 수 있어요. 특혜잖아, 이거는 어찌 보면. 경남 꿀이지. 다른 지역은 오고 싶어도 못 와. 올해까지도 신입생 모집은 아무튼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완성 학급이 되고요. 지금 멋진 학교도 있고 과거에 멋졌던 학교도 있고 미래가 기대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금곡무지개 고등학교는 그런 말을 뗐지만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학교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와사정보리TV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